네, 이번에는 건강 돋보기 시간입니다.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생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재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천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장대현 교수와 함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재활이라는 이 중요성,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에는 뭐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재활 치료라 하면 장애에 대한 치료 또는 통증을 조절해주는 치료로 정도로 인식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재활의 영역이 매우 넓어지고 또 중요해졌습니다. 예.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나 외상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환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이나 외상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남는 장애 또는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재활이란 삶의 질이라는 현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은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이어서 제3의 의학이라 불리며 21세기 들어서 그 중요성이 급속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의학이 된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재활 치료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재활 치료는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의미에서 크게 뇌신경, 척추, 소아재활, 근골격 스포츠 재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뇌신경 재활이란 뇌졸중이나 뇌종양, 교통사고 뇌손상 이후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를 의미하며 척추 재활은 척추나 척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과 마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소아 재활은 유소아 시기에 발생하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 발달 지연을 주로 치료하는 분야로 최근 미수가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골격 스포츠 재활은 관절, 근육, 심장, 폐 재활 치료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수술 이후 또는 노화에 대한 재활 등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취미 생활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고령화가 되면서 이 관절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어깨하고 무릎이 가장 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관절 손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재활 치료도 역시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초기에는 단순히 관절의 움직임을 치료하고 나중에는 기능적인 움직임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예를 들어 무릎 관절 손상 후 통증도 없어졌고 관절도 다 잘 움직이지만 예전처럼 계단을 빠르게 잘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활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가 시행됩니다. 이후 통증이 줄어들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절 운동을 점차 시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관절 주변의 근력을 회복시켜주고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훈련을 통해 재활치료를 완성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관절 손상 후 통증 조절, 관절 운동 범위 회복, 근력 운동, 기능 훈련으로 재활 치료가 시행됩니다. 네. 이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좀 부모들이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까? 네. 그 성인의 재활 치료와 아동의 재활 치료는 그 시작부터 다른데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획득된 기능을 질환이나 손상으로 잃게 돼서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데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기능을 가진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을 획득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재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초기에 뇌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우리가 산속에서 발견되는 소위 늑대소년 같은 경우 10대 이후에 발견된 아동들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언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발달의 영역에서 기능을 획득한다는 것은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뇌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지연 아동에게서는 조기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좀 빨리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고나 질환 문제는 아니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을 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사경이라는 뜻이 이제 목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예. 출생 후부터 5개월 이전까지 아동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아에서 목이 기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크게는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흉쇄유돌근이라는 목 근육에 몽우리가 있는 근육성 사경이고요. 두 번째는 목 근육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자세성 사경. 세 번째는 사시가 있어서 목이 기우는 경우, 경추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미한 근육성 사경이나 자세성 사경의 경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집에서 경과 관찰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아동이 어릴 때 빨리 치료해야지 치료 효과도 좋고 얼굴 비대칭이나 턱관절 문제, 측만증 같은 2차 문제를 막을 수 있어 가능한 조기에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시나 경추뼈, 뇌의 문제도 사경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을 꼭 오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근육성 사경 같은 경우 일반적인 재활치료와 마찬가지로 목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고 목의 기능, 즉 정렬을 바르게 하면서 좌우 상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육성 사경 및 자세성 사경의 경우 조기 치료만 시행한다면 거의 완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돌 이전에도 그러면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한 2개월 이내에 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사경의 치료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요. 근육이 이렇게 짧아져 있거나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아져 있는 근육을 좀 늘려주고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근육의 힘이 비대칭적인 건데요. 힘을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발달이 대칭적으로 하게 하는 것. 이런 굉장히 것들이 어리기 때문에 치료도 네. 굉장히 힘들 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빨리 치료하는 경우는 뭐 생후 일주일 내에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마비 등 신경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마비나 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뇌출혈과 이제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중풍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가 매우 활성화돼서 일반인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는 이제 크게 급성기 재활, 회복기 재활, 만성기 재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예. 급성기 재활은 뇌졸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극적 재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후 이제 회복기 재활은 손상된 뇌를 재생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재활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재활 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최종 예후를 좋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빠르면 뇌졸중 발병 3일에서 7일 이내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재활 치료의 기본은 뇌졸중 이후 발생한 다양한 기능장애, 즉 보행장애, 언어장애, 섭식장애, 인지장애, 배뇨 배변 장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 치료가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첨단 의료공학 연구에 힘입어 뇌 재생 치료가 함께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첨단 재활 치료에는 로봇 재활 치료, 가상현실 재활 치료, 경두계 자기 자극술 등의 재활 치료가 있으며 손상된 뇌를 자극하여 뇌 재생을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러한 치료가 보험으로 도입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첨단 재활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운동선수들 보면요.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운동 능력을 다시 되찾지 못하거나 똑같은 그 증상을 다시 한번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전에 겪었던 이런 재활치료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네, 스포츠 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스포츠 재활하고 일반 재활은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은 같은데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스킬,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기술을 다시 재획득해야 되는 재활 과정을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스포츠 영양학도 있고 운동 선수들이 이게 손상 이미 기능을 다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운동 기술을 다시 못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같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도핑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 하더라도 이 도핑 문제에 걸리는 것들 때문에 운동선수 재활은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인 치료 방법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운동 종목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운동 그 자기 본인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한다면 근육이라고 한다면 예. 수술을 좀 먼저 하고 이후에 재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재활 치료는 일반 환자 이후에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환자들 재활 치료 후에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이제 저희가 재활 치료 중 가장 많이 시행하는 근골격계 재활, 소화 재활, 뇌신경 재활 치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활 치료는 그 유지기 재활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유지기 재활 치료라는 것은 환자들이 일상생활, 즉 사회나 직업으로 복귀한 후 기능의 저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훈련 위주의 재활 치료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이 아닌 지역이나 직장, 학교 내에 재활시설이 구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복기 동안에 시행하였던 재활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뭐 나이별로 그리고 상태별로 부위별로 재활 치료를 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또 시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서 뭐 이상 징후가 있다면 바로 검진을 네. 받는 게 중요해 네, 보입니다. 재활의 네.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소모병원 재활의학과 장대현 교수와 함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